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익숙한 공간이 가장 낯선 공포로 변하는 순간에 대한 기록이야. 바로 우리 집 옆집 혹은 우리 집 위층에서 벌어졌을지도 모를 끔찍한 비극에 대한 이야기. 2017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해볼게. 벚꽃이 막 꽃망울을 터뜨리던 2017년 3월 29일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는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어. 초등학교 2학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를 이 아이는 그날 학교를 마친 뒤 친구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지. 오후 4시가 넘은 시간에 사랑이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를 찾았지만 배터리는 이미 방전된 상태였어. 바로 그때였어. 한 소녀가 사랑이에게 다가왔어. 같은 아파트에 사는 17살,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양이었어. 겉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조금은 내성적으로 보이는 소녀였지. 꼬마야, 핸드폰 빌려줄까? 우리 집에 가면 있어. 아이의 눈에는 그저 친절한 동네 언니로 보였었겠지. 사랑이는 아무런 의심 없이 김양이 손을 잡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어. 아파트 CCTV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었지. 그리고 사랑이는 김양이 집에 들어갔어. 이것이 사랑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어. 아이가 집으로 들어간 지 불과 2시간 뒤 김양은 다시 아파트 밖으로 나왔어. 손에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지. 그리고 그녀가 향한 곳은 아파트 옥상이었어. 그 시각 사랑이의 부모님은 온 동네를 헤매며 아이를 찾고 있었어. 사랑아, 어디 있니? 애타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CCTV 속에 김양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어. 다음 날 새벽, 경찰이 김양이 집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는 너무나도 태연했는데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았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했다는 충격적인 자백. 그날 그 어린 사랑이는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생각하는 것만으로 정말 끔찍한 일이야.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 아이의 시신 일부가 사라졌기 때문이야. 경찰은 김양이 통화 기록과 SNS를 추적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어. 이 사건의 배후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거든. 18살의 재수생 박양. 두 사람은 SNS의 캐릭터 커뮤니티라는 곳에서 만난 사이였어. 가상의 세계관 속에서 자신이 만든 캐릭터가 되어 역할극을 하는 그들만의 세상이었지. 그리고 그녀들의 대화는 단순한 역할극이 아니었어. 범행 당일 오후 4시 24분, 김양이 박양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잡아왔어. 그러자 박양이 대답했지. 살아있어. CCTV는 확인했고? 응, 살아있어. 목에 전선을 감았어. 손가락은 예뻐? 이것이 과연 인간의 대화일까? 김양은 박양의 지시에 따라 아이의 손가락을 절단했어. 그리고 범행이 끝난 후 김양은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했어. 약속 장소에 도착하고 박양을 만났지. 그리고 마치 선물을 건네듯 사랑이의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전달했어. 그리고 두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 그들은 근처 식당에서 태연하게 파스타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 한 아이의 생명이 끔찍하게 짓밟힌 그날 밤에 두 괴물은 자신들의 사냥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던 거야.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은 거대한 연극 무대가 되었어. 김양은 자신에게 조현병과 아스퍼그 증후군이 있으며 제이라는 또 다른 인격이 저지른 짓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 그리고 범행 순간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어. 박양은 한술 더 떴는데 그 모든 것이 역할극의 일부인 줄 알았다고, 정말로 사람을 죽일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어. 손가락을 가져다 달라는 말은 그저 장난이었다고, 김양이 벌인 단독 범행이라고 모든 책임을 떠넘겼지. 하지만 진실의 조각들은 검사의 예리한 질문 앞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어. 검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수천 개의 메시지를 분석했거든. 박양은 김양에게 완벽한 범죄를 위해 CCTV를 피하는 법, 변장하는 법, 심지어 여행용 가방을 끌고 다니며 의심을 피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어.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방조가 아니었어. 명백한 살인 공모였지. 박양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어. 저에게 사람을 죽이는 취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SNS에는 인간의 신체 조직에 흥미가 있다는 글이 버젓이 남아있었어. 가상 세계의 잔혹한 판타지에 심취했던 한 명의 괴물과 그 판타지를 현실 세계의 피로 물들여 증명하고 싶었던 또 다른 괴물. 두 괴물의 만남이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낸 거야. 대법원은 마침내 최종 판결을 내렸어. 주범 김양에게는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이 20년을, 살인 공모 혐의가 인정된 박양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어. 한 아이의 생명과 맞바꾼 처벌이었어.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질문을 남겼어. 우리는 과연 내 아이의 스마트폰 속 세상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진 곳에서 10대들의 잔혹한 놀이가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하고 있지는 않을까? 가장 평범한 이웃의 얼굴 뒤에 숨겨진 악의, 그리고 모니터 불빛 뒤에 도사린 차가운 광기. 어쩌면 진짜 괴물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사랑이는 이제 가족의 곁에 갈 수 없지만 이 두 괴물은 각각 2030년과 2037년의 사회로 복귀할 예정이야.